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제 33회 FAT 2급 기출문제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무수행평가 문제,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보는 문제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하실 때는 오늘 시험 보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개인 회사인지 법인인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아이조아라는 회사이고요. 장난감 도소매 및 상품 중개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장난감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자, 기간은 2020년 1월 1일이고 2020년 12월 31일. 기간은 제7기다 하는 거죠.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 볼 때 이 유의사항은 매번 똑같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를 입력합니다. 혹시 타계정 대체 문제가 이 33회 문제에서 나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안 나오면 제가 요 풀이 끝나고 타계정 대체란 무엇인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번 채권, 채무, 예금거래 등 관리대상 거래자료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앞에 전표 입력 우리 연습할 때 여러분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이런 거라든가 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또는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거래처 코드를 꼭 넣었었죠. 그리고 예금거래, 보통예금 이런 거, 예금거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전부 은행을 거래처로 해서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금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금관리 추가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요거 눌렀던 거 생각나시나요? 네. 예, 받으러움, 지급어음 할 때 F3 딱 눌러가지고 어음 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검색해가지고 처리했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이거는 계정 과목 틀리면 무조건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예. 다음에 5번.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 왜 그러냐. FAT 2급 시험에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우리가 상거래, 도소매업에서 장난감 도소매업을 하면 원래 매출할 때마다 부가세가 발생하고 또 매입을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가 있는 것인데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시험에서는 부가세는 없다고 생각합시다. 부가세 무시하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AT 2급이 너무 서운한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FAT 2급으로 딱 한 과정을 만들기가 부가세 없이 어떻게 거래를 우리 연습하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세가 제일 중요한데 세무에서 이거 없는 걸로 수업을 한다는 게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단과반으로 FAT 2급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뛰고 FAT 1급을 천천히 그냥 기초부터 천천히 해가지고 100시간으로 짜가지고 FAT 1급에는 부가세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부가세를 넣어가지고 제가 수업을 편성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이제 전화로 문의하실 때 전산회계 2급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급을 바로 할 수 있나요? 하고 너무 걱정하는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FAT 1급을 FAT 2급을 다 배운 사람을 데리고 FAT 1급을 한다 그러면 한 4-50시간에 끝낼 수가 있어요. FAT 1급을. 근데 저희가 FAT 1급을 100시간을 하거든요. 그거는 천천히 한다고. 느긋하게. 기초부터 세밀하게 설명을 한다. 자, 하여튼 그런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 이 실무수행 유의사항이라는 것 말이죠. 요거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1번일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관한 문제가 다행히 나오면 그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없으면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문제 1번.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이해 10점. 그러면요, 기초정보 관리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아까 여러분 프로그램 실행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기초정보 관리. 이 안에서 10점 출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조와의 회계 관련 기초정보는 입력되어 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를 수행하시오.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자료 설명을 읽어야 돼요. 거래처 키즈월드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 수정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키즈월드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거래처라고 그랬으니까 거래처 등록에 가서 찾아야죠. 자, 여기 기초정보관리의 세 번째에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가지고 이 많은 거래처에서 키즈를 빨리 찾는 방법은 여러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가 찾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잘 찾아보면 되는데 컨트롤 F로 찾는 게 아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찾을 내용에다가 키즈 이게 두 글자 정도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찾기 창을 닫아버리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120번 키즈월드 찾았습니다. 네, 거기 시험지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여기에 있는 기본 사항을 보시고 바꿔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박한을 혹시 성명이 성명 그대로 도소매 완구류. 도소매업은 그대로인데 종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완구류 뒤에다가 콤마 찍고 오락용품인가요? 이거 추가로 넣어주세요. 여기 종목 완구류 오락용품. 주소는 같나요? 아, 주소 틀리군요. 그러면 서대문구 충정로 7길 검색을 해야 되는데 충정로 7길까지는 같은데 뒤에만 틀리는가요? 29-18 이 정도는요 검색하지 마시고 여기다 커서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것만 고치세요. 우편번호 검색보다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충정로 7길 29-18만 고치면 되겠네요. 여기만. 예. 물론 우편번호 주소가 왕창 틀렸다 그러면 우편번호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또 혹시 달라진 거 있습니까? 이메일 주소 혹시 그대로인지 스카이 한메일.net이 맞는가 본다면 이메일 주소는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맞네요. 예, 담당자 메일 주소 고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뭐 고쳤습니까? 주소하고 종목하고 고쳤습니다. 주소 안 고쳐져요?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거기다 이제 이건 집어내야 됩니다. 일부만 고쳐야 돼요. 일판. 그것만 고치면 돼요. 네, 원래 있었던 말이야. 그냥 놔주십시오. 사업자 등록증에는 거래 시작일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네, 거래 시작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 회사하고 이 키즈월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키즈월드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런 내용은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러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기 배점이 써 있죠? 3점.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개정 과목 추가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개정 과목 추가.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아이조아는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납부할 회비를 개정 과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평가 문제 852번.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협회비로 등록하고 현금 적유와 대체 적유를 등록하시오. 개정 구분은 4번 경비로 하시오. 현금 적유, 대체 적유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852번을 빨리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개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852를 그냥 숫자를 눌러주면 돼요. 852. 그럼 바로 852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치고 구분을 고치면 돼요. 여기 고치고 구분 고치고 현금 적유 입력하고 대체 적유 입력하고 네 가지 사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뭘로 고치라고 그랬냐면은 협회비로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협회비 엔터하고 한 번 더 엔터 쳐서 구분을 경비로 하라고 그랬어요. 경비 4. 그리고 사용해서 엔터하고 위에서 할 사항은 이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현금 적유 여기다 입력하고 대체 적유 입력하는데 번호까지 같이 입력합니다. 1번 엔터 치시고 1이라고 그래서 01 이렇게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1 하고 엔터 치면 알아서 두 자리로 입력이 됩니다. 자, 현금 적유 1번 무역협회 회비 현금 납부라는 거 타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 적유 오른쪽 칸으로 넘어와서 거기도 1번 하고 엔터 친 다음에 무역협회 회비 보통예금 납부 그거 타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끝입니다. 네, 개정 과목 및 적유 등록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 찾아가는 방법, 요 번호 입력해서 찾아가는 방법 빨리 아시면 나머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대로 타자하는 거. 3점 또 해결했습니다. 닫으시고. 자, 이제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이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과 수정입니다. 4점 주겠다. 이게 뭔가 할 일이 많은 것은 점수를 1점 더 줘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거 여러분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외상매출금 명세, 외상매입금 명세 별로 복잡한 게 없네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오른쪽 칸에다 그냥 딱딱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아이조아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 받아 등록되어 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등록 및 수정 입력하시오. 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어디로 갑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러니까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다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맨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외상매출금을 여기서 찾아요. 개정 과목이 쭉 있을 텐데 외상매출금 108번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액이 여기가 0 나오면 다 입력된 거예요. 자, 코드를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이쪽 코드.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거래처를 찾는다는 것이 좀 특이하니까 예, 그거 좀 주의하셔서. 거래처가 어디예요? 첫 번째 거래처? 아이고, 더블 클릭할 것도 없네 그랬는데. 코드 알려줬잖아요. 1121. 예, 찾지도 마시고 닫아버리시고 여기다 그냥 1121. 코드 모를 때는 지금처럼 하는 거고요. 아는 것은 그냥 1121 바로 입력합니다. 바로 찾았고요. 2,3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치고
두 번째 거래처는 1122. 금액은 5,400인가요? 예, 그러면 밑에 차익이 0. 이렇게 하면 외상매출금은 끝났어요. 자, 요령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상매입금이죠. 이거 251번 클릭하시고 역시 오른쪽에 코드란에서 이렇게 문제에서 코드를 알려주면 검색할 필요도 없이 4502 900만원 입력하면 돼요. 4502 엔터 치고 9 플러스 엔터. 아시죠? 그 다음에 4503 16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차액이 0 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 이 적요를 우리가 입력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적요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예, 입력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처하고 금액만 입력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서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4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실기에서 10점을 해결했습니다. 네, 10점 해결했어요. 자, 닫아주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왔죠. 여기 전표 입력. 나머지 문제는 이제 이게. 자, 나머지 문제 볼까요? 자, 거래자료 입력. 예, 32점. 예, 32점.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는데요. 1번 보시면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예, 3점짜리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떡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을 읽어보세요. 그 밑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된 내역이 또 딱 보입니다. 자료 설명 읽어볼까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16만 7,500원 중에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뭐 자료 설명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회사가 50%를 부담하는데 복리후생비로 회사 경비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만 알면 돼요. 이 50% 원천 징수한 것은 계정과목이 뭔가 그것만 생각해 놓으면 됐죠. 아시죠 여러분? 원천 징수한 것은 계정과목이 뭐죠? 예수금. 예수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지금 납부한 금액이 16만 7,500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50%니까 반으로 나눠야죠. 8만 3,750원. 83,750원 맞습니까? 좋아요. 자, 입력합시다. 날짜는 3월 10일 날짜입니다. 이 거래일 통장이 찍힌 날짜 3월 10일 날짜. 자, 일반 전표 입력하셔서 3월 10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차변 2개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차변에 예수금 254번. 자, 거래처는요 그냥 지나가세요. 자, 우리 시험을 볼 때는 적요도 이 적요는 채점을 안 합니다. 예. 시험 보는 연습을 할 때는 그냥 지나가세요. 적요도. 그리고 여기다가 87,000 83,750원. 83,750 이렇게 입력하세요. 자, 또 차변을 엔터 치시고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811번이죠. 복리후생비
811번. 자, 거래처와 적요, 복리후생비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 안 넣어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적요 같은 거 다 넣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제 적요를 넣을 때는 여기 뭐라고 넣을까요? 건보료 납부라고 넣겠죠? 예. 그러나 시험에서는 이걸 채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 83750. 자, 이제 세 번째 줄에 4번 대변 넣어야죠. 대변이 뭐죠?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죠? 이건 거래처를 지나가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실무수행 유의사항에서 채권, 채무, 은행 거래는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라. 그래서 이 보통예금 통장이 어느 은행 통장이죠? 응? 국민. 예. 아, 농협이요? 예. 그러면 농협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그리고 대변에다가 16만 7,5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밑에 분계 내용 보이실 거예요. 이 점표 입력에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게 몇 점짜리였나요? 3점짜리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약속어음 수취거래 4점. 예, 이건 1점을 더 줬어요. 4점. 할 일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자, 자료 설명 3월 15일 키즈 돌핀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했다.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죠. 외상 대금을 받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가고 차변이 받을 어음이니까. 네. 그래서 평가 문제 1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가 1번이죠. 자, 그러면 3월 15일이잖아요. 여기 자료 설명의 날짜. 네, 3월 15일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위에 날짜 15일로 고쳐주시고 3번 차변에 구분은 3 하면 차변 입력되잖아요. 네, 받으러음. 받으러음은 코드가 110번입니다. 거래처 반드시 내야 됩니다. 받으러음은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자, 어느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키즈 돌핀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란에다가 키즈 하고 엔터 치셔서 키즈 돌핀을 찾으세요. 찾으시고, 자, 적요는 채점을 안 하는 관계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연습하죠. 우리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는 시험 대비용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채점 안 하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변 금액 그 어음에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400만 원이죠. 4 플러스 엔터. 그러면 줄 바뀝니다. 4번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계정 과목 입력하시고 반드시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키즈 돌핀 똑같은 거래처예요. 키즈 돌핀 185번 거래처 위에 거 코드 보고 바로 입력해도 되고요. 검색하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400만 원. 이것이 평가 문제 1번의 점표를 입력하시오가 되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2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라. 그래서 이걸 이제 배점을 4점을 주었잖아요. 깜빡하고 거래자료 입력하고 이거 2번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 점수는 2점만 맞은 걸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까지 완벽히 해야 배점 4점을 다 획득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제인가 바로 해봤죠. 어떻게 하는 거죠? 바드러움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르죠. 바드러움 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바드러움 관리. 자, 어음 상태 보관. 오늘 보관했죠? 네, 엔터 치세요. 그 다음 커서가 1로 넘어갑니다. 어음 종류. 약속음 받았나요? 전자음 받았나요? 전자음입니까? 6번. 여기 밑에 메시지에 전자는 6번. 자, 오늘 받은 거니까 우리 장부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늘 지금 입력해야 돼요. 어음 번호. 그래서 여기 어음 번호는 여기 어음에 나와 있습니다. 011 2020-0315 222-333-444 예.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어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011 2020-0315 222 333 444 이렇게 되죠? 333 444 엔터 하시고 수치는 자수 엔터 하시고 발행일 3월 15일이니까 엔터 하시고 만기일 여기다 입력해 줘야죠. 만기일은 뭘 입력하시는 거냐면 이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지급기일. 그래서 2020년 9월 15일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2020-09-15 지급은행 F2 누르거나 더블 클릭해서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어음을 보면 알 수 있죠. 국민은행 강남지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맨 위에 있네요. 확인 엔터 친 다음에 지점에다가 강남지점 여기까지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이 자금 관리가 끝나요. 이것까지 하면 4점을 얻게 되신다. 잘 되셨나요? 잘 되셨죠? 자,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55페이지 3번입니다. 355페이지 3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습니다. 네, 롯데카드였고, 벌교 꼬막에서 뭘 먹었나 봅니다. 영업부 직원들이 회의를 마친 후 식사를 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벌교 꼬막이 만약에 과세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정보가 이렇게 안 새겨 있어요.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합계 얼마. 네. 그런데 지금 FAT 2급은 부가세가 전부 없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부가세 없는 것으로. 자, 그래서 부가세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비로 지금 15만 3천 원을 카드로 긁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업부 직원들 회식한 거예요. 회의 마치고서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계가 차변이 비용인데요. 무슨 비용으로 계정과목 처리할까요? 복류세. 자,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뭐가 될까요? 예, 미지급금 맞았어요. 자, 입력합시다. 자, 이 카드의 거래 날짜를 보시고 3월 20일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전표는 3월 20일자로 입력합니다. 3월 20일 3번 차변에 복류생비
811번. 거래처와 적요 그냥 지나갑니다. 금액은 거기 합계 금액 입력합니다. 15만 3천원. 엔터 치시고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253번이죠. 거래처 넣어야 돼요. 무슨 카드를 썼나요 우리가? 롯데카드를 거래처로 넣어야 됩니다. 롯데카드. 꼬막집을 넣으면 안 돼요. 롯데카드. 적요 생략하시고 지나갑니다. 대변에다가 15만 3천원. 엔터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카드로, 회사 카드로 지불하게 되면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자료 입력. 3점짜리인데요.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자료 1은 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 예, 농협카드가 지금 186만 원이 우리가 갚아야 된대요. 3월 31일 날 결제일. 자, 자료 2. 거래은행에서 3월 31일 날 187만 원이 나갔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월 농협카드 이용대금 186만 원과 카드 연회비가 또 이달에 나가는 달이네. 그래서 3월 달에 카드 연회비 만 원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평가 문제.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카드 연회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너무 고맙죠. 카드 연회비 이거 뭘로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이다. 그러면 800번 때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만 원은.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두 개의 개념 과목이 오겠는데요. 800번 때 수수료 비용 만 원에다가 요 186만 원은 우리가 카드 그동안 긁을 때 대변에 뭘로 회계 처리했을까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죠? 오늘은 그 미지급금이 이제 차변에 와서 털어주는 거예요. 자, 차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3월 31일. 3월 31일. 차변에 3번 차변에 수수료 비용. 수수로 입력해서 엔터 치신 다음에 800번대 걸 찾으세요. 831번입니다. 831. 그래야 판매관리비예요. 자, 거래처 적요 그냥 지나가시고 만원 입력하시고 또 차변에 3번 차변. 이번에는 미지급금. 무슨 카드사죠? 농협. 거래처 농협 꼭 코드로 거래해야 됩니다. 농협카드 99602.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186만 원. 이거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대변에 1870이 아닙니다. 1860입니다. 미지급금은. 보통예금에서 나간 게 1870. 수수료 비용까지 포함해서. 연회비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이 농협은행이라는 거죠.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농협은행. 농협은행으로 카드사하고 코드 달라요. 그리고 대변이 18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야 된다.
네, 요거 이해 가시죠? 예, 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때,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 대변의 보통예금이고 차변의 미지급금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그 카드 연회비가 나가긴 바람에 그 10,000원이 더 빠져나갔어요. 그 10,000원 더 빠진 것은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 하는 걸 우리가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두 개만, 아이고, 뭐, 7, 8번. 아이고, 계속 있네. 9번. 아이고, 10번. 한표 수정 문제. 아이고, 10번.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잠깐 수업을 끊겠습니다. 예. 4번까지 했죠. 예, 좀 쉬었다가 5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